그 경기도의 본회의장이 이제 하면은 전혀 안 빠지고 계속 앉아있는 의원, 그게 접니다. 네. 수원은 제 2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 무대이자 정치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좀 돕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시민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수원시의회로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계기가 됐었죠. 경기도의 표준이 되는 도시, 그런 수원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병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2025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요.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복지 증진, 교통 개선, 여성과 아동 정책에 아주 힘쓰시는 분입니다. 수원시 의원을 거쳐서 또 이제 검증된 실력으로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생한 민심을 끌어올리는 이름하여 민생 텐션러입니다. 예, 수원시 제12선거구 이병숙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필수 비타민이 되고 싶은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저는 망포 1동, 2동, 그리고 영통 2동, 3동 주민의 행복 지수와 혈압을 동시에 챙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에서는 우리 동네의 큰언니,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는 민생 해결사로 불리고 있죠.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가요? 생활 속 불편은 정말 기본이고요. 또 여름 속 폭염에서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그 얼음물 같은,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핫팩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11대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도의원 되시기 전에. 예. 그때는 어떤 역할을 좀 하셨어요? 저는 11대 수원시 의원을 그 시민사회 대표로 해가지고서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제 기획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한 1년만 하는 건데 네. 제가 잘했던지 2년을 맡겨주셔서 네.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편성되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볼 수 배웠으니까. 있었고요. 예, 네. 단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시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 나가는지를 네. 잘 봤습니다. 의원 되시기 전에는 어떤 혹시 일을 하셨어요? 뭐 학습지 교사도 했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치킨집 사장도 했었고 네. 예, 근데 치킨집 망해서 무슨 공공기관에 그런 그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도 했었고 뭐 또 식당에서 또 어떤 때는 서빙도 했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거쳐 오다가 사실은 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대로 봤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대변하다가 잘리기까지 했었어요. 해고도 되고 이제 이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좀 돕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시민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수원시 의회로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계기가 됐었죠. 이력서를 써주셨죠? 예. 예, 그걸 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력서. 이름은 이병숙. 본명이시고요. 예, 그렇죠. MBTI는 ISTJ네요.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ISTJ면?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뭔데요? IS면 일단 I니까 내향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S, T세요? T가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감정적인 굉장히, 거보다. 예, 너무 이성적이라서 문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 위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말을 사람들이 저희가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는데, 예, 사람들이. 예. 근데 저 굉장히 가슴 따뜻한데. J면 되게 계획적이시네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예. 별명은 없는데 그냥 스스로 정하신 별명이 말괄량이 삐삐. 왜 말괄량이 성격이세요, 저?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없지만 죽은 깨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엉뚱하고 뭐 사실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자고 막 하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취미는 여행, 등산,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손해보고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즘 핸드폰이 다 해줘요. 아니에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안 그래요. 잘하셔서 모르나 본데. 아니 그냥 간단한 것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거나 네. 계약이 틀렸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 번역이 나의 말을 전혀 잘 번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행 다니면서 또 등산도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높은 산을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히말라야 이런 데도 네네네 가셨어요? 그런 데 많이 다녔죠. 예. 되게 활동적이시구나. 특히 요리인데요? 그 요리를 예쁘게 하는 건 못해도 맛있게 하는 거는 뭘 잘하세요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한식이죠, 한식. 한식 중에서도 뭐? 다. 다요? 국도 잘 끓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김밥을 딱 싸서 네. 주면서 얘기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라고 얘기를 하면 김밥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니까 전 세계에서 맛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돼지고기 그럼 실제 맛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인생 철학이 특별히 없지만 늘 최선을 다하자. 예.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프로 참석러라고 해요. 참석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경기도의 본회의장 이제 하면은 길기도 하고 뭐 한 8시간 이상 3, 4일 앉아 있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 빠지고 계속 앉아 있는 의원 그게 접니다. 그래요? 예. 100% 출석이세요? 그럼요. 저는 1등 할 자신 있습니다. 아까 1등은 지난번에 대구- 나왔어요. 무슨 1등? 박재용 의원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맨 앞에 앉고 100% 출석이다. 저를 못 이겨요.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경기도 내 모든 기업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10개를 통과시키기와 수원시 선거구 수건사업 예산 500억 확보하기.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경기도 내 모든이니까, 예. 경기도 네, 네, 의원이시니까. 자, 다음은 도의원이 되기 전 내가 상상한 모습인데요.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정치인, 그리고 하루 50통 민원 전화 받는 동네 누나. 저는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예. 자, 초능력으로 만날 수 있다면 과거의 주민 민원 다 해결해주는 타임머신, 미래의 정책 성공을 미리 보는 예지력, 주민 민원을 다 해결해주는 타임머신? 타임머신. 예. 여기요. 자기소개는 나는 늘 귀를 열고 듣는다. 이렇게 네, 써주셨네요. 제 말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잘 듣겠죠. 우리 주민들의 말도 항상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죠. 이렇게 네.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서 사실 자기가 말을 해야 재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잘 듣고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도 더 잘 되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 들어야 말을 재밌게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 대화의 기본이 잘 듣는 경청이거든요. 네네. 예. 수원시가 이제 지역구시잖아요. 네. 수원시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수원시는 타임머신 같은 도시예요. 네. 그래서 정조대왕의 계획 도시 그리고 또 그 수원 화성이 주는 그 역사적 무게 네. 이런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첨단 기업이 주는 미래 비전이 공존하는 도시죠. 예. 수원은 제 2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 무대이자 정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고향은 저는 어디세요? 충남 천안 출신이고 천안, 예.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와서 서울 이제 또 오래 살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원으로 왔죠. 수원에서 원래는 천안 분이시구나.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퀴즈를 좀 내주세요. 지역에 대한 퀴즈를. 그러면 제가 맞춰보면서 못 맞추실 것 같은데. 그 힌트를 좀 주시면 맞출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수원 쪽은 좀 강할 수 있어요. 예. 저희 망포동에는 그 대한민국의 축구 전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시설이 있어요. 또 유소년 축구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축구 전설이에요? 예. 뭐 2002년에 월드컵을 했던 사람이고. 저기네요. 수원에서 정육점집 아들 맞아요. 박지성. 예. 박지성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박지성 축구센터. 예. 그게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다. 예. 그럼 맞췄네요, 바로. 예. 유명하죠. 박지성 선수가 수원 출신인 거는. 그럼요. 예. 자, 다음 문제 내주시죠.
다음 문제는 이건 뭐 제가 했던 일인데요. 예. 그 망포 1동이랑 망포 2동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계기관이랑 이거 네.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도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과 수원을 잇는 네. 어떤 다리 같은 건데 뭐가 할까요? 다리요? 예, 1번은 광역 급행버스, 예. 그리고 2번은 따릉이, 3번은 마을버스, 예. 그리고 뭐 4번은 심야버스 할까요? 예. 그럼 4번은 아니네요. 광역버스겠네요. 네, 광역 급행버스를 했는데요. 예. 정말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그 입석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이제 방법이 너무 없어가지고 불편했어요. 예, 그래서 경희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그쪽이 망포동인가요? 네, 경희대 있는 데가? 이미 만석이 돼서 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출발지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늘린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해결하셨어요? 예. 최근에 경기도 모범 노동대상 조례안을 네. 발의하셨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도에 이제 대상을 줘요. 네. 뭐 시민 대상, 뭐 문화 대상 막 주는데 노동 분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 네.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 뭘까요? 뭐 이렇게 노동자의 그 땀과 노력이 그래도 좀 평가받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서로 노동자들 사이에도 자긍심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신뢰 기반의 그러니까 건강한 노사 문화도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안 이것도 발의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연구 정책을 이제 총망라하는 그 기본 선언을 하는 의미도 있는 조례이고, 그리고 이 조례 성과가 중에 가장 큰 거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국가에서도 못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맨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인구 인지? 인구 인지 예산 제도. 인구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투여할 때 이게 인구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되는지. 것인가를 늘 인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제가 인구 톡톡위원회 위원장인 건 아세요? 진짜요? 저출생, 여성, 청년, 노인 모든 문제 경기도의 문제를 이제 해야죠. 주제로 해서 예.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건데 제가 거기 위원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의 인구 정책 방향 뭐 좀 새로워진 게 있나요?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모든 예산에 인구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 인구에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교육 예산, 보육 예산, 뭐 또 뭐 주택 예산, 뭐 그런 일부 예산, 또 그 교통 문제 해결 예산 뭐 이런 거 그런 거만이라도 지금 인구를 인지해서 그 고려를 해가지고 좀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구 변화를 좀 미리 분석을 하고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또 시군별 특성을 좀 반영한 그 정밀한 그런 정책 설계도 가능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립 또 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좀 힘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고립 은둔 청년 문제들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든지 그 사람의 문제로 보면은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새 그 경쟁 위주의 교육 또 불안한 그 취업 환경 그리고 또 사회적 낙인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실패도 너무 두렵고 또 갇혀 있다 보면은 또 나가기도 싫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 먼저 이제 청년들한테 좀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식을. 네. 그게 해법이네요, 방법.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이제 우선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밖으로 나오게.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어딜 가요 도대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반겨주는 데도 없고 나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뭐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를.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아니면 회복 공간 예. 그런 걸 만들어주고 또 아예 그렇게까지 그런 공간에 나올 수도 없는 마음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해주고 이제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뭐 콜센터 있듯이 그런 것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센터라도 만들어서 좀 상담을 해주고 사회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콜센터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런 청년들을 나와서 만나게 하는 게 이제 급선무지만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좀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그죠? 일까지는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고 예. 일단은 나와서 만나게 하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청년들은 그런 만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렇대요. 없고, 일단은 가족 상담을 먼저 같이 사는 상담 먼저 하고 네. 그 사람들부터 또 청년을 이끌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를 또 강하게 또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소비 쿠폰만 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열어놓은 그쵸. 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라라는 건 열어놓긴 해서 거기 가서 하면 이제 해주니까 괜찮은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힘내고 카드라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돌봐주는 네.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신청해놓고 선착순으로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좀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한테는 전혀 잘못 쓰는 사람들은 접근할 그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예. 또 이제 아예 디지털에 문외한 뭐 어르신이라든지 또 특히 또 장애인에도 비율이 높고 또 네. 저소득층도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교육 기회도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목소리 높여서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대부분 공무원들의 이제 공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바꾸고자 이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예. 거기에다 그 내용을 넣었어요. 디지털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문해교육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예. 그 소상공인한테도 디지털 그런 경영에 그걸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넣었죠. 예. 자, 그러면 특별히 앞으로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꼭 한번 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거? 그래도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제기해 주시는 문제는 교통 문제면 교통 문제, 주거 문제면 주거 문제, 교육 문제면 교육 문제, 또 돌봄 문제면 돌봄 문제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 그럼 지금 민원 해결은 거의 다 해주시는 편인가요? 거의? 연락을 오면 다 그날 바로 대응을 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의원님에게 여쭙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유,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이죠. 고생 예. 많이 하셨네요. 자, 하나 일단 뽑아보실까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망포역 근처. 가족들이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데요. 확대 뭐 이렇게 만들 계획이 없으신지. 복합 문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마침 그 망포역에 이제 전 회차장 부지 지금
그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제 위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되겠지만 이제 상가가 또 밑에는 나오겠네요. 상가하고 또 이제 주민이 쓸 수 있는 주민 복합 문화 공간도 이제 거기서 좀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이 좀 많이 기대되긴 합니다. 예.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네. 일자리 지키는 계획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경제 노동위에 있으니까 그게 저의 큰 숙제이긴 하는데 매일 생각을 하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이 매일 그 돈에 허덕이니까 좀 정책 금융을 더 마련해야 되겠다. 정책 금융을, 예예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좀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그거 하다못해 돈 계산하고 뭐하고 하고 하루 결산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도 다 좀 디지털 전환을 하고 주문하고 주문받고 하는 것도 좀 디지털 전환을 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네. 생각도 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해서 좀 무엇을 할까 이제 그런 거는 고민하고 아주 작은 정책이라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골목 상권이든 이런 데는 결국에는 저기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게 너무 네. 큰 문제인데 네. 너무 공간이 없어요. 아예 땅이 없어서 만들래야 그러니까 주차 만들 수 공간이 없는 있으면 막 상황이에요. 갈 것도 주차 못 한다고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에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뽑아야 되나요? 예. 예. 마지막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하얀색으로. 예. 청년들이 영통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데요.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고 네.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몇 개 있어요. 디지털 엠파이어가 1이 있고 2이 있고 신영통 쪽으로 이제 몇 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청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아예 없지만 없는 와중에도 좀 하나라도 좀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애쓰고 싶고요. 만들어야죠. 뭐. 제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셀프 점수를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100점은 네. 아직 안 된 것 진짜요? 같고, 예, 예. 점수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예, 100점을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한 8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나 정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마무리를 할 때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거의 다 그 해결이 되고 그때는 90점은 되지 않을까요? 전부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예. 제 능력만으로는 또 안 되는 일이니까. 90점이면 뭐 너무 성공적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기도, 뭐 어떤 수원시를 좀 꿈꾸세요? 모든 사람들이 수원시로 다 이사 가고 그렇습니다. 싶다, 수원 부럽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원시를 만들고 싶고. 이병숙이 만들었다 네. 이런 말을 듣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그러면 작은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수원 시민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 고향 같은 영통, 망포 주민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주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았고 또 낮은 자세로 꼼꼼히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통, 교육, 돌봄, 또 뭐 소상공인 지원, 또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애쓰겠고요. 그리고 문화와 여가가 늘 숨쉬는 따뜻한 도시, 또 경기도의 표준이 되는 도시, 그런 수원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병숙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